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집주인 세입자들이 이제 올라왔어요. 저희 집으로. 집주인 연락 되냐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 해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죽고 싶은 마음도 너무 있었지만 죄송합니다. 이미 피해자가 상당한 서울과 인천 지역 전세 사기 피해 수습도 난망한데 이번에는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이 수백 세대에 이르고 전체 피해 금액도 8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전 전세 사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상당수는 사회의 초년생들인데요.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 실태, 그리고 그 대책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창구 기자가 수원으로 가봤습니다. 경기 화성 병점에 있는 한 원룸 건물입니다. 사회초년생 A씨는 외국으로 취업을 떠나기 위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된 연락에도 집주인의 응답은 없었고 급기야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은 정모 씨 부부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9월 말일에 퇴사를 하고 이제 남은 그 보증금으로 해외에서 어쨌든 생활하려고 했는데 그런 그 보증금도 못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A씨처럼 부동산 중개업소의 말만 믿고 계약한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집주인이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고 대출금도 별로 없어 안심해도 된다는 말을 순진하게 믿은 겁니다. 이 건물은 26억 중에 5천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서 되게 깨끗한 건물이 융자도 거의 없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서 임대인 정씨 부부는 은행 대출을 통해 수원, 화성, 용인 일대 50채가 넘는 원룸과 빌라 건물을 구입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 세대를 공동 담보로 묶은 뒤 소액이 대출까지 받는 바람에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마저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피해자들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설명으로는 이 집주인이 50개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경로에 넘어가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현재까지 경기도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400건이 넘고 경찰 고소장 접수도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자체 조사 결과 피해자는 최소 600명, 피해 금액은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경기도는 피해자들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연이틀 열었는데 수백 명씩 몰렸습니다. 특별법 신청 및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특별법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 생계비 지원, 이주비 지원, 그리고 긴급 주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 일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하고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정 씨 일가와 고소인들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정 씨 일가 주택에 대한 경매가 일부 시작됐고 대출금을 갚고 나면 사실상 깡통 주택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있어 세입자들의 피해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그렇다면 전세 사기 일당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법원이 이들의 죄를 무겁게 다루는 추세이긴 하지만 피해자들은 기소 단계에서 주범과 공범 모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기 피해에 따른 범죄 수익 몰수 추징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정내원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인천지법에서는 이른바 건축왕의 전세 사기 사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일당 35명의 전체 사기 액수는 453억 원, 주택으로 따지면 563채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들에게 국내 전세 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돼 기소됐다는 점입니다. 이 재판에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된다면 전국의 다른 전세 사기 사건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동의 범죄 목적을 가지고 역할을 나누어 지속적, 조직적으로 움직여온 것을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범들의 재산 은닉과 증거인멸을 막으려면 주범과 공모자 등 범행에 가담한 모두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 차원에서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계좌를 빌려주는 등 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가담자에게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임대인, 같은 중개인, 하다못해 관리인까지 모두 조직적인 한패라는 걸 알게 돼서 법원에서는 아직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전국 피해자들이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일당을 범죄단체로 규정해 처벌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범죄단체 조직죄의 경우에는 범죄 수익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중개인, 중간책 사이에 실질적인 통솔 체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전세 사기를 저지른 일당도 전국 법원에서 속속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부산 빌라왕 이모 씨는 지난 11일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던 일당은 수원지법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서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담은 부패자산 몰수법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전세 사기범들에 대한 엄벌과 더불어 범죄 수익 환수 및 피해 회복의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 지난해 서울 강서, 인천에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데 이어 최근 수원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도 대규모 전세 사기가 터져나올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 지역의 한 부동산 법인 대표가 전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사건 관련 피해자만 200여 명, 피해 금액은 300억 원대에 이릅니다. 경찰 수사가 더 진전되면 피해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의자 본인과 친동생, 여자친구, 법인회사 명의로 소유한 건물만 20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명의 건물은 대전 등지와 서울, 세종시까지 분포해 있어서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피해가 이어질 듯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액을 빼고도 올해 전세 사기 피해자는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 금액은 5천억 원 이상입니다. 이 중 경찰이 전세 사기로 검거한 인원은 2,582명이었고 기소 전 몰수 추징액은 1,153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문제는 피해 세입자들은 대부분 20, 30대입니다. 계속 확대해온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전세금의 상당 부분을 떼이게 될 경우 사회 초년생이 전세를 얻었다가 빚만 지게 될 수 있는 셈이죠. 전세 경험이 적은 젊은 층의 경우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전세 보증금을 대부분 날릴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간 벌인 전세 사기 특별 단속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총 5,013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6,008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 57.9%가 사회의 초년생인 20, 30대 청년 서민층이었습니다. 30대가 1,7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이하가 1,19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10명 중 5명 이상이
30대 이하 청년이었던 셈입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상황이 달라진 건 없다고 말합니다. 특별법 적용을 받더라도 결국은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A씨.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전액 대출로 마련한 보증금 9천만 원을 내고 입주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피해자로 지정이 됐지만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다고 말합니다. 빚을 내고 그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더 대출을 받으래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 보고 다 갚아라라는 내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나가서 그냥 죽으라고 떠미는 거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나마 A씨처럼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도 10명 중 4명 수준에 그칩니다. 피해자들은 사례가 다양한 만큼 정부에서 피해자들을 먼저 구제해준 뒤 임대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일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건을 내세워서 피해자들을 구제한다고 하면은 절대 구제가 될 수가 없고요.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만이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가 일괄적으로 나서면 보상 과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피해자들을 폭넓게 인정해주자라는 게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기조라면서도 전세사기 피해지원특별법인 만큼 조직적인 전세사기 이외에 지원 대상의 깡통전세 피해자까지 포함시키진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요구에 대해서도 국가재정을 통한 직접적인 보상은 원칙상 안 된다라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특별법은 결국 피해자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각각의 주체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모든 책임을 임차인한테 떠맡긴 그런 상황인 거라서 이렇게 해서는 해소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세 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면서도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정부. 변제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내준 금융권,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까지 결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저리 대환대출 완화나 법률 지원 확대 등의 보완 방안이 나온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후 대책이 아닌 등기제도 개선 등 전세 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애초에 이런 피해를 겪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전세제도. 세계 일부 국가에 비슷한 형태를 가진 곳들이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로 봐도 무방할 겁니다. 바로 이런 전세의 확산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게 이익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임대인은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가치를 불려왔고 임차인도 원금을 보존해 주거 사다리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의 본질은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사금융 거래로 그 자체가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주택가격이 문제없이 상승해왔기에 임대인의 지급 능력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이었죠. 전세 사기꾼들은 이 틈을 갭 투자라는 이름으로 파고들어 사회 초년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관습적으로 자리 잡은 전세 제도는 개선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계속 증가해 왔는데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늘어나면 전세값도 올라가는 악순환도 벌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져 왔습니다. 서민들이 전세 대출도 무리해서 받지 않고 내 집 마련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어려울까요?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